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모기에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3단계에 걸쳐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이게 물린 자리를 십자가로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서 긋는다든가 아니면 침을 바른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긋기, 다른 침 바르기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모기에 물려서 아주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대처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경우를 보면 이렇게 물린 자리가 있고 주변이 이렇게 뻘겋게 부어오른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나 눈 같은 데 모기에 물리게 되면 이렇게 귓바퀴가 많이 붓고 뻘개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귀나 눈 주변에는 지방층이 얕기 때문에 이런 붓기가 이제 안으로 흡수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더 많이 부풀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나 눈 주변에 물리게 되면 많이 붓게 됩니다. 이것도 귀에 물린 사진이고요. 이거는 몸에 물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팔에 물리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모기 자국이 있고 주변이 이렇게 벌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면역 반응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모기 물린 자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기가 물렸는데 물린 자국이 있고 주변이 이렇게 벌겋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같은 곳에도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물린 자국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빨갛게 부어오르기만 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모기약을 바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흔히들 바르는 버물리나 물린디, 서버쿨 이런 일반 의약품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대부분 바르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서 이 가려움증을 이제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버물리나 물린디 이런 것에는 멘톨이나 캄파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에서는 특히 30개월 미만에서 이런 성분이 경련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주 어린 30개월 미만에게 사용할 때는 꼭 키드라고 써진 버물리 키드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을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확실히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주면 그 경과를 완화시켜서 지나가게 할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붓기를 빨리 가라앉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민 로션이라고 이제 수두 환자에서 주로 바르는 그런 로션이 있는데요. 이 칼라민 로션은 징크 옥사이드라고 해서 소염 작용과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민 로션을 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칼라민 로션은 이렇게 빨아먹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바르는 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냉찜질을 하게 되면은 물린 자리에 이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이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뜨거운 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뜨거운 찜질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누 중에서 알칼리성 비누를 쓰게 되면은 침에 있는 성분을 약간 산성이기 때문에 이거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서 알칼리성 비누를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비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성이나 약산성이기 때문에 이 비누가 어떤 성분의 비누인지를 꼭 확인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 패치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기 패치가 붙여주면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긁지 않게 되고, 긁지 않으면 2차 감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덧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빵맨 패치 같은 거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 개발해서 만든 이 코알라 패치라는 것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코알라 패치인데요. 이 코알라 패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알라 패치의 장점은 뭐냐면, 이 코알라 패치는 약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약물 없이 어떻게 증상을 완화시키냐면은, 피부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혈류순환을 도와주고 붓기나 가려움증을 물리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패치입니다. 이 코알라 패치는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저희 소아과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소아과에서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코알라 패치를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분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약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저자극, 저알레르기라는 거, 그리고 국내 생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기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알레르기라는 것은 모기 물린 자리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심하게 붓고 물집까지 잡히는 그런 알레르기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 모기 알레르기는 다른 말로 스키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증후군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큰 증상은 아니고요. 보통은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에서 잘 생깁니다. 이 신생아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역작용이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면은 이렇게 물린 부위에 이렇게 크게 물집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발목 쪽인데, 발목 쪽에도 크게 물집이 잡히고 그 주변에도 작은 물집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이렇게 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어린 아이의 발인데 이렇게 수포가 잡혀 있고 그 주변도 이렇게 물집이 형성되려고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인데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물렸는데 물집이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포가 잡으면서 물질이 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물집 잡힌 자리에 약간 딱지까지 앉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포가 잡혀서 이제 긁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주변이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수포가 잡힌 데를 긁어서 이렇게 터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물집을 긁어서 터질 경우에는 거기서 세균의 2차 감염이 되면 농가진이나 봉화지겸이 와서 열이 나고 굉장히 전신적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이 수포가 생기면 절대로 집에서 터뜨리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완전히 소독을 한 다음에 그 상처 부위가 감염이 되지 않게 처치를 하고, 수포를 터뜨려서 연고를 바르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집에서는 터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기가 긁어서 상처가 나면은 농가지나 봉화지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긁어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기 알레르기가 있는 하나가 염증이 생겨서 주변으로 발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봉화지겸일 가능성도 염두를 꼭 둬야 되는데, 봉화지겸과 모기 알레르기의 감별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기 알레르기에 의해서 이렇게 발이 붓는 경우에는 몇 시간 만에 금방 부어오르고, 보통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 봉화지겸 같은 경우는 바로 심해지는 게 아니고 보통 3일, 5일, 7일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갑자기 부었다면은 모기 알레르기에 의한 붓기를 의심을 해야 되지만, 그 경과가 좀 며칠 되었다 싶으면 그때는 봉화지겸 2차 세균성 감염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엄격하게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수포가 잡혀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른 경우 우리가 봉화지겸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처 부위에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 농가진이 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이제 봉화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긁어서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 상처 부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를 꼭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연고 바르고 물론 먹는 항생제도 먹어서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을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긁으면 가려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 긁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온몸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계속 긁게 되면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염증이 더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긁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 꼭 알아두시고 초기에 모기 패치, 코알라 패치 같은 것을 붙여서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염증이 이미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